오늘 조금 놀랬죠? 아침에만 하더라도 쫘라락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난주부터 바닥에서 무려 11% 넘게 반등했죠. 그래서 오전 9시 45분까지만 하더라도 방산이 오르고 조선이 오르고 바닥 다지고 잘 간다. 영타 영차. 그런데 대략 한 10시 전후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또 훅 떨어지죠. 오전에 고점이 한 8327이었는데 지금이 2시 좀 넘었고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한데 바닥을 7815까지 찍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작 반나절 만에 고점에서 아래까지 5%가 증발했던 거예요. 뉴스도 또 이것저것 나왔죠. 뭐 또 AI 버블이다. 삼전 닉스 레버리지 ETF 이게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뉴스들도 다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맥락들을 짚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것만 봐야겠죠. 외국인이 뭘 팔았고 기관은 뭘 받았고 선물에서는 뭔 일이 있었고 옵션에서는 왜 정반대 행동을 했는지 정반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까지 전부 이어서 한번 붙여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굉장히 이상했던 사실 하나는 오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품존 닉스 레버리지와 관련됐던 즉 시장을 흔든 거는 사람들보다는 역시나 오늘도 기계였다. 업다운.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계가 왜 한국 시장에서만 유독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주는지 다른 아시아 장고를 비교해보면은 그 변동성의 폭에 있어가지고 한국이 유독 독보적이었죠. 그래서 잠시만 다시 오전 9시 45분으로 돌아가면은 아침에 분위기가 꽤 괜찮았던 게 SK스퀘어가 프로그램 배선 1위 정도였고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방산, 조선 이런 분들까지 프로그램 상위를 하나둘 채우기 시작했죠. 이게 되게 중요한 측면이었는데 시장의 엔진이 하나에서 여러 개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신호일 수도 있었거든요, 이게. 엔진이 하나뿐인 차는 그 엔진이 멈추면 차도 멈추죠. 그런데 박지성 선수처럼 심장이 두 개, 세 개, 엔진이 그렇게 많으면은 한쪽이 잠시 힘을 잃어도 다른 엔진이 앞으로 밀어줄 수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오늘 반도체만 오르는 시장에서 반도체와 방산, 조선이 함께 끌어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바뀐 것처럼 보였는데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딱 여기까지였죠. 오전 10시 지나가면서 그냥 뭐 갑자기 훅 처음에 음봉 떴을 때에는 그래 뭐 반등 나왔을 때에는 타이실은 좀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세졌죠, 매도세가. 오후 1시 넘어가서는 뭐 어느새 7,900선 아래 위협하고 있었고 이럴 때가 제일 공포스럽죠. 갑자기 갔다가 그냥 플립해서 아래로. 그럼 이제 막 뉴스 찾기 시작하죠. 무슨 악재가 나왔나? 철수형 때문 아니야 이거? 무슨 뭐 삼전 닉스가 레버리지 교란종이라고. 그쵸? 명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팔고 있나? 왜냐면 언제나 이유는 그 명분이고 그 명분을 빌미 삼아서 사람이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한 것처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뉴스는 그 뒤에 이유를 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현물, 선물, 옵션,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를 하나씩 뜯어본다면은 첫 번째 용의자가 좀 빠르게 눈에 들어오죠. 일단 언제나 그랬듯이 외국인. 그런데 처음에만이에요. 9시 40분 정도의 오전에 외국인이 현물을 5,500억 정도 팔고 있었는데 오후 1시를 넘기니까 일단 이 숫자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커져요. 오후 몇 시간 동안에 1.2조 이상을 축으로 넘게 던졌죠. 주로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느낌이죠.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고 천천히 비중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어느 시점 순간에 스위치를 켠 것처럼 절대 금액보다는 이 매도세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외국인이 시장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외국인이 원래 시장이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은 코스피 현물만 파는 게 아니죠. 선물부터 움직이죠. 왜냐하면 선물이 훨씬 빠르고 방향을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 데이터를 같이 열어보면은 여기서 두 번째 증거. 외국인이 오후에만 선물을 1만 개가 넘게 추가 매도했다.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계속 확신이 생기죠. 맞네. 외국인이 진짜 하락을 보고 있네. 그런데 일단 옵션도 까보면은 이야기가 살짝 또 달라요. 옵션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사고가 크게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 보험을 더 들죠. 반대로 이제 사고 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면은 보험을 줄이거나 해지하겠죠. 물론 가계 상황이 어려워져도 필요 없는 보험을 해지를 하긴 해요. 하지만 외국인은 그런 게 아니죠. 돈이 많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옵션도 거의 같은 원리인 게 풋옵션은 쉽게 말해 주가가 크게 떨어지더라도 대비하는 보험이죠. 그래서 정말 큰 폭락을 예상한다면 보통은 이 보험을 더 사는 쪽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오늘 외국인은 정반대 행동을 했다. 현물은 팔았고 선물도 팔았죠. 그런데 풋옵션은 오히려 대거 정리했다. 물론 또 장 막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중요한 건 이 행동이 앞뒤가 잘 맞지 않죠. 정말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보험까지 같이 버릴 이유가 없죠. 오히려 보험을 더 사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보험을 정리했다는 거는 야, 오늘은 일단 좀 주식 좀 팔게. 철수형이랑 금융위원장분들이 저렇게까지 삼전 닉스 레버리지 등등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하지만 말이야 여기서 시장이 붕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물론 뭐 또 터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오늘 장에만 국한해서 보면은 외국인은 도망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수익을 챙기면서도 아래를 크게 보진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매도는 공포에 의한 투매라기보다는 지금은 또 다시 이렇게 급반등하고 있죠.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급등 이후 포지션을 가볍게 만드는 차익 실현. 그런데 있잖아. 왜 이렇게 떨어지다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야. 오늘 장 하루에서만 봤을 때 고점에서 아래까지 5%나. 여기서 마지막 퍼즐 하나가 남죠. 정치권에서 또 그렇게 떠들어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자, 다른 아시아장과 비교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전에서 오후까지 그리고 오후에서 지금 또 장 막판까지 시장을 가장 크게 가르는 거는 그렇죠. 기계죠. 주식을 사람이 사고 파는 거 아닌가? 맞아요. 평소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고 오늘도 더불어서 특히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에는 사람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존재가 있죠. 자동으로 사고 파는 시스템. 대표적인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죠.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삼전 닉스 따블, 따따블. 따따블은 없죠 아직. 나오면 지금보다 더 변동성이 클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1% 오르면은 나는 2% 벌고 싶다. 삼전이 1% 떨어지면은 나는 2% 손실을 감수하고 싶지 않지만은 감수하게 된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ETF죠. 문제는 이 ETF가 약속한 2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일 장이 움직이는 동안 스스로 몸무게를 조절해야 돼요. 자동차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잖아요. 오르막길이 나오면은 자동으로 엑셀을 밟고 내리막길이 나오면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야죠. 운전자가 일일이 조작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스스로 반응한다. 레버리지 ETF가 이거죠. 다만 이 시스템 속도가 아니라 투자 비중을 자동으로 맞춘다. 문제는 하락장이 시작할 때예요. 삼성전자가 떨어진다. 그러면 ETF는 약속한 2배 구조를 유지하려고 보유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죠. 다시 말해 삼성전자를 판다. 그런데 그 매도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또 될까? ETF가 또다시 비중을 맞춰나간다. 그래서 또 팔아요. 주가가 또 밀리죠. ETF가 또 팝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 계속 반복돼요. 마치 언덕 위에서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처음엔 사람이 밀었지만 조금 지나면 사람 손을 떠나서 눈덩이 스스로 몸집을 키우면서 그냥 떼굴떼굴떼굴떼굴. 오늘 오후 시장이 딱 그 모습이었죠. 그리고 은근슬쩍 한국 시장이 다른 아시아 시장 대비 변동성이 꽤 커요. 하루는 8% 빠지고 다음날은 6% 넘게 오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서 오후까지 반나절 만에 5% 그냥 swak. 삼성전자 실적이 하루 만에 좋아졌다가 다음날 다시 나빠졌을 리가 없죠. SK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24시간마다 10%씩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움직인다. 왜냐하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니라 데일리 기준으로는 펀더멘털 위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들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비슷한 우려들을 내놓고 있죠. 이 삼전 닉스처럼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자금이 몰리면은 매일 이루어지는 리밸런싱과 현물, 선물 연계 거래가 시장 변동성을 더욱더 부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로 다시 해석하면은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시작하죠. 그 매도를 기계가 증폭하고 프로그램 매매가 반응한다. 선물과 선물이 함께 흔들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물량을 싹 다 받아내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분들 물량을 3조 원 넘게 받아줬어요, 지금.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시장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기계가 그 충격을 몇 배로 더 키운 거다. 자,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같이 빠질 때에도 유독 한국만 심한 이유는 물론 이제 삼전 닉스 레버리지 반도체 쏠림 현상 때문에 그렇죠. 너무 삼전 닉스가 증시를 차지하는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축구팀 11명이 뛰는데 2명이 경기의 절반을 책임지는 팀과 비슷하죠. 그 두 선수가 넘어지면은 팀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한국 축구팀이 아니 한국 시장이 그렇죠. 삼전 닉스가 흔들리면은 코스피 전체가 흔들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ETF, 인덱스 펀드 같은 패시브 자금도 있잖아요. 이 자금들은 좋은 회사니까 산다. 이렇게 투자하지 않죠. 비중이 바뀌면 자동으로 사고 자동으로 판다. 여기에도 감정이 없어요. 판단도 없습니다. 요즘 굉장히 삭막하죠. 모든 판들이. 정해진 규칙만 있어요. 정말 우리네 사회랑 똑같죠. 오늘 우리가 본 비책 프로그램 매매도 상당 부분 이런 성격이었다. 원래 1위였던 충격이 외국인이 한번 밀기 시작하면 패시브 자금도 반응하고 레버리지 ETF도 반응하고 프로그램도 반응하면서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내 감정의 진폭을 더욱 배가시켜요 지금. 그래서 오늘 시장은 무너졌다기보다는 증폭이 됐고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무너진 시장이라면 기업의 가치가 사라진 거고 경제가 망가진 거고 기업의 미래가 달라진 건데 오늘은 차익 실현이 시작됐고 그 충격을 레버리지 ETF 프로그램 매매가 증폭시켰고 패시브 자금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루 동안 시장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흔들렸다. 그래서 정석적으로 앞으로 딱 네 가지만 봐야겠죠. 외국인이 허물을 파는가 보다 왜 파는가? 차익 실현인가? 공포인가?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두 번째는 선물과 옵션이 같은 방향인가? 오늘처럼 현물은 팔면서 풋옵션은 정리하는 모습이라면 세상이 끝났다가 아니라 포지션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위책 프로그램과 레버리지 ETF가 증폭기를 켜고 있는가? 시장은 원래 출렁거리죠. 하지만 이렇게 증폭기가 켜지는 순간에 원래 3% 움직인 시장이 6에서 8%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거는 내가 공포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구조가 과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시아 전체를 같이 봐야겠죠. 모든 게 한국 문제처럼 보이는데 일본, 대만, 미국 반도체까지 함께 놓고 보면은 공통으로 맞는 파도다. 그러면 한국만 과장되는 움직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쉽죠. 그 차이를 보는 순간 뉴스보다 훨씬 먼저 시장의 방향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은 코스피가 확실히 조정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선행 스팬1 위에서 6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아주 그냥 촘촘하게 따닥따닥 탭댄스를 추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발을 한번 잘못 분질른다. 구름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정말 공포스러운 선행 스팬 1 이동 평균 121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즉 조정 구간에서는 내가 어떤 악취들을 다 예언을 할 수는 없으니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우상향에 대한 그 명분훼손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의 공포는 이 한국 시장의 증폭기라는 화끈한 구조 때문이다.